집행유예 판결이 예상된다고 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성준호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유예된 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교도소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너의 상황을 참작을 해서 이번만은 교도소에 가는 것을 잠시 미뤄줄게 라는 판결인데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으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돈을 내지 않으니 오히려 벌금보다 더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형사재판을 딱 한 번만 받는다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 탈이 없으면 그냥 실효돼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생이란 것이 꼭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윤창호씨 사건 기억나시나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만 조심하면 실제 교도소에 가는 일은 없죠. 그런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죠. A씨는 이 교통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싶어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A씨는 사기죄로 유예된 1년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선고된 1년, 합계 2년을 교도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정까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A씨와 같이 쌍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은 무죄이거나 집행유예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투어야 됩니다. 제가 맡은 의뢰인이 교통사고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 점은 각 무죄, 이렇게 말이죠. 덕분에 이분은 쌍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교도소를 가지 않게 되어서 가슴을 쓸어내렸죠. 집행유예 판결이 예상되신다면 바로 지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때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무죄도 받아본 사람만이 무죄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더 불안해하시는 것보다 지금 전화 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채널 페이지 상단에 제 연락처를 남겨두었으니 지금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